10년 동안 후쿠시마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래도 방사능 물질인데 뭔가 나사급의 범우주적인 금속 물질 막 이런 시설에 막 보관될 것 같잖아요. 여기다 보관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대일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진도 9.0의 역사에 남을 만한 대재앙이죠. 동일본 대지진이란 말이 좀 생소하셔도 이런 단어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모두 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 쓰나미라고 불리는 10m를 훌쩍 넘기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는 것만으로도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이 해일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폭발로 이어진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당시 피해 정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발생 직후 피난민이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약 4만 6천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난민들의 대부분은 후쿠시마현 출신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국제 원자력 사고가 현재 4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나뉘어지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가장 강력한 7등급 원자력 사고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한 사실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려면 원자로가 1, 2, 3, 4, 5기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다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줘서 열을 식혀줘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런데 쓰나미가 발전기를 확 덮치고 냉각수를 공급하는 펌프에 전기가 뚝 하고 끊기니까 원자로를 구성하던 이 금속 물질이 계속 뜨거워져가지고 물하고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수소폭탄처럼 팍 하고 터진 거예요. 그리고 폭발한 틈으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돼가지고 현재 상황이 초래가 된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단 말이 있잖아요. 일본 정부도 놀고 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10년 동안 후쿠시마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2020년 3월 기준으로 700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피난시설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재현 작업이라는 거를 실시하고 있어요. 오염을 제거한다고 해서 재현 작업인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재현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뭔가 느낌상 그래도 방사능 물질인데 뭐 몇 미터짜리 콘크리트 벽이라던가 뭔가 나사급의 범우주적인 금속 물질 막 이런 시설에 막 보관될 것 같잖아요. 여기다 보관합니다. 이걸 플렉서블 컨테이너 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다못해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할 때조차 벽을 나판으로 설계해서 방사선이 벽을 투과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게 병원이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자, 그럼 이 땅 겉표면을 다 퍼내서 이 가방에 담은 흙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깊은 곳 안쪽에 있던 흙을 위쪽에 오게 해서 덮는 거예요. 이 원전 폭발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정부는요,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발생 뒤로부터,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십 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라. 사람이 땅을 뭐 깊게 파봐야 한 10m 파겠습니까? 비 오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막 그게 이제 뭐 어디로 흐르기도 하고 위로 증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다시 비대어 내리거나 하고 다른 데로 흘러간 물을 뭐 야생동물들이 마시고, 그 야생동물들이 뭐 이동하고 그러면은 걔네들 잡아서 또 인간이 먹고, 결국엔 이 땅 파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그나마 하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재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잠깐 일본 구직 사이트 좀 볼게요. 보이세요? 이 재현 작업 관련된 공고가 존나 많아요, 진짜. 이게 급여가 암만 좋다는들 원전 터지고 초반에 이 일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방역복 입고 마스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사람들도 아는 거지, 이제. 이 체르노빌 경우도 그렇잖아요. 당시 소련이 진짜 온 국력을 다 퍼부어가지고 최악의 사태만은 진짜 간신히 막은 거잖아요. 결국에 소련은 망했지만. 그리고 최근에서야 진짜 겨우 체르노빌 인근 몇 군데만 출입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벌써 단계적으로 조금씩 후쿠시마의 안전지역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고, 지역 부흥을 위해서 시설들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여러모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때 이 후쿠시마산 과일 채소 이런 거 먹어가지고 후쿠시마를 응원하자 이런 캠페인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정상회담 때 MB가 후쿠시마 오이 먹었을 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게 비교적 정보에 빠삭한 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층들은 후쿠시마로 안 돌아가고 계속 피난해서 살고 있는데, 이 고령자들, 이 TV나 신문이 아니면은 정보를 접하기가 힘든 그 어르신들이 정부의 권유대로 이제 나라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진짜로 믿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2019년에 발표된 후쿠시마 지역 종합병원의 기록이 진짜 충격적인데 원전 피해 이전에 비해서 갑상선암 29배, 백혈병 10배, 폐암 4배, 소아암 4배, 기타 등등 다른 암 발병 확률도 같이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염수 문제도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시설에 웬걸 지하수하고 빗물하고 다 섞여가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하루에 150톤씩 발생을 한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현재 124만 톤을 넘겼다고 하는데 오염수 저장 탱크가 2022년 내년에 꽉 찬다고 하네. 그 작년 10월에 스가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에 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원전 관계자, 그 도쿄전력 관계자가 형, 이 오염수 이제 희석해가지고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이제 마셔도 된다고? 마셔도 된다고? 그러고 안 마심. 생각을 해봐.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너무 짜서 물을 더 부었어. 맛이 좀 싱거워졌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먹는 그 라면 스프의 양이 바뀌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애초에 마셔도 되는 물이면 그걸 왜 쌓아두는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일 태평양에다가 400톤씩 갖다 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2013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선 후쿠시마 현 포함 8개 현에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켰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인가 뭔가로 그 일본 영토의 3분의 1이 침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동일본 대지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스케일일 거라고 하는데 그때쯤이면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거란 얘기죠. 백두산 역시 화산 폭발 징조가 계속 보이고 있고 폭발하면 이제 화산재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도 피해가 클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미리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그때 바로바로 피난할 수 있게 피난민들을 위한 보호시설이라든가 뭐 반려동물들의 내장 마이크로칩 의무화라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네, 오늘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기념해서 후쿠시마 원전 피해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뭐 가능하다면 이런 일들이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 지진 피해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행복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한대일의 일본 생활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